퇴직 10년, 웃은 날보다 운날이 많았다. 어느새 환갑을 넘기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 그렇게 말한 이는 한때 촉망받던 세무사였다. 세무서에서 잔뼈가 굵고 개업 후에는 줄 서는 손님들 덕에 바쁜 나날을 보냈던 사람. 그는 퇴직을 앞두고 주변의 부러움과 축하를 한 몸에 받았다. 인맥도 넓고 재산도 탄탄하다 평가받았고 은퇴 후의 삶을 누구보다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다들 믿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웃은 날보다 운날이 많았다고.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은퇴란 것이 단순한 직업의 종료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은 관계와 정체성,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 첫 번째 사례는 그의 가장 친한 후배였던 정 회계사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퇴직 후에도 자주 만나던 사이였고 서로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며 함께 미래를 도모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 회계사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그의 말에 따르면 정중히 멀어진 사이가 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돈이 걸린 일이었다. 함께 진행했던 소규모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수익 배분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틀어졌고 이 일로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가 허물어졌다. 그는 말했다. 일을 하며 쌓은 인연은 결국 일이 끝나면 함께 끝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은퇴 후엔 그런 인연들이 마치 거품처럼 터져나가는 순간을 여러 겪는다고 했다. 관계란 일의 연결고리 없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그의 아들과의 갈등이다. 평생을 바쳐 일만 하다 보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아이가 어릴 땐 출근 전 아이 얼굴 한 번 못 본 날이 수두룩했고 사춘기 시절엔 대화 한마디 없이 수년을 보낸 적도 있었다. 퇴직 후엔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손주들 등하교를 도우며 시간을 보내려 했고 가족여행도 계획했다. 하지만 아들은 의외로 냉담했다. 이제 와서 왜 그러냐는 말에 그는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었다. 아버지로서의 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고 그것은 시간이 난다고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했고 그의 존재는 때론 불청객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빈자리보다 이제는 자리를 만들어도 앉을 곳이 없다는 현실이 더 슬펐다고 털어놓았다. 세 번째 사례는 건강의 문제였다. 그는 은퇴 전까지 한 번도 크게 아픈 적이 없었고 검은 정장을 입고 고객을 맞이하던 날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퇴직 5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과 당뇨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처음엔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다. 특히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병 자체보다 병을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점이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문득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과거를 공유하던 고객들도 이제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몸의 고장이 아니라 고립된 노년의 상징처럼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은퇴 후 10년을 이렇게 요약한다. 웃음은 기대였고 눈물은 현실이었다고. 사람들은 은퇴가 자유와 여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진짜 문제는 무엇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수 없게 되었는가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직업은 단지 수입의 통로가 아니라 존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었고 그것이 사라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당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의 기록일까? 그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저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첫째, 은퇴 후에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경제적 연결고리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과거의 인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역할을 통해 삶의 흐름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가족과의 거리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감정의 거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퇴직 전부터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성찰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셋째, 건강은 어느 순간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무심함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임을 인정하고 일찍부터 삶의 리듬을 건강 중심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그는 여전히 동네 도서관 옆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일이 없으니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의식 같지만 그는 이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예전엔 돈이 목적이었고 성취가 동력이었지만 지금은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그의 작은 목표다. 어제보다 덜 외롭고 오늘 하루가 버겁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웃은 날보다 운날이 많았던 그 10년을 지나오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다만 또 다른 방식의 시작일 뿐이라고. 단, 그 시작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이기에 스스로 배워가야 하는 고요한 싸움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버텨낸 이들은 안다. 어느 날 울며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아주 조용히 미소가 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은퇴 후 10년, 웃은 날보다 운 날이 많았다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은퇴의 민낯을 드러내는 고백이다.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세무사조차도 은퇴 이후에 맞닥뜨린 현실은 철저히 개인적인 고립과 심리적 단절, 그리고 신체적 쇠약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 사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에 서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관계의 재정립이다. 직장이라는 공동체는 단순히 소속감을 넘어 일정한 역할과 상호 책임 속에서 구성원들 간의 연결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은퇴는 그 구조를 단숨에 무너뜨린다. 과거에 나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 더는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내 존재가 그들에게서 경제적 기능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관계의 삭막함이 아니라 기능 중심 사회의 속성이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아닌 공감과 공유 중심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단순한 동문회, 취미 모임을 넘어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스스로 설계하고 참여해야 한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는 가족과의 거리 좁히기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가족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의 벽은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허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와서 왜라는 거부감과 내 생활을 침범당한다는 불편함이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퇴직 전에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관심사와 일상의 접점을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는 아이의 성장, 경제적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감정적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다. 은퇴 후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긴 이 시점이 바로 관계 회복의 기회이자 위기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도움을 주는 부모가 아닌 삶을 나누는 어른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건강의 주도권이다. 퇴직 전에는 업무와 성과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건강은 늘 짬을 내야만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건강이야말로 일상의 중심이 된다. 그것은 단순히 병을 피하고 약을 덜 먹는 차원이 아니라 일상을 계획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방식의 변화다. 건강을 단지 병원에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루틴과 식습관, 운동,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병이 문제라기보다 병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이는 작은 증상에도 과도한 걱정이나 무력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일상 속에서 건강한 역할을 유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걷기, 요리, 글쓰기, 텃밭 가꾸기처럼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하는 활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약이 된다. 이와 함께 나이 들며 쓸모를 잃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자기 가치를 평가해왔다. 은퇴는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간의 시작이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새로운 역할의 재정이다. 지역사회에서 후배를 멘토링하거나 자서전을 집필하거나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서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외적 보상보다는 내면의 안정과 자존감을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정에 대한 회복력이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외롭고 예상보다 감정의 기복이 크다. 울컥하는 순간들이 많아지고 별일 아닌 일에 예민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느려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품은 채로도 살아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감정 표현이 서툴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억압된 채로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 억눌린 감정은 분노나 무기력으로 표출되기 쉬우며 이는 부부 갈등, 건강 악화, 대인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감정 관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기 돌봄의 영역이 된다. 심리상담, 감정일기, 톡서, 대화 모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그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삶이 외부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면의 평온과 균형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른 삶의 형태로의 이행이다. 준비 없는 은퇴는 정체성의 붕괴와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지만 준비된 은퇴는 더 깊고 넓은 인생의 무대를 마련할 수 있다. 웃은 날보다 운 날이 많았다는 세무사의 고백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실체를 말해주는 현실적인 증언이다. 우리는 그 고백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바라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은퇴 전략을 다시 써야 한다. 오늘 웃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내일 웃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과 습관이 쌓여 만드는 하나의 풍경이다. 그리고 그 풍경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